2020 총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하나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지역구. 미국 대선에서 첫 경선지가 아이오와인데 바로 한국의 아이오와가 안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 선거 이슈와 후보들의 구도가 가장 먼저 윤곽을 드러내는 곳. 바로 이것을 오늘 경기방송에 처음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내리 5선을 하면서 다져온 텃밭에 굵직한 후보들이 도전장을 냈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전 사무총장 임재훈 의원. 자, 이 쟁쟁한 4명의 후보들의 사파전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한 가닥씩 하는 이 후보들 가운데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후보들은 무엇을 내걸고 승부를 겨룰 것인지 후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면서 분석을 해봅니다. 설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당내 경선이 시작된 정당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이 됐고요.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인데요. 3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들은 3월 26일 전에는 각 지역별 후보자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요 정당들이 공천 심사 신청을 마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당내 경선이 시작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공천 심사 희망자 신청을 받았으니까 복수의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합을 펼치게 되겠죠. 네. 자, 경선을 앞두고 지금은 1차적으로 후보들을 고르는 공천 심사 단계로 보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선으로 갈 곳 아니면 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으로 갈 지역을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들 4후보들이 반드시 경선 없이 간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그렇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안양 동안을 지역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듣고 갈까요? 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심 의원이 내리 5선을 달성한 곳입니다.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펼친 지역인데요. 그만큼 도전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수도권에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 여기는 심재철 의원이 수성에 성공하면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초 광역의원과는 다르게 국회의원은 소위 말하는 맨파워가 선거에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도전자들은 보통 세를 가지고 덤볐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한국당 원내대표이고 5선을 내리 거둔 심재철 의원의 수성이냐 아니면 누가 심 의원을 상대로 이기느냐, 이렇게 선거의 성격을 압축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쉽지 않은 선거구 같습니다.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 면면을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이재정 의원과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추혜선 의원, 바른미래당 전 사무총장인 임재훈 의원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세 후보가 모두 비례의원이라는 점인데요. 당내에서 굵직한 보직을 다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잘 나가는 비례의원들입니다. 네, 말씀대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잘 나가는 비례의원들. 자, 그래도 심의원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안양 동안을을 딱 찍어서 이들이 출사표를 던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각각의 연고를 내세우면서 자유한국당 지역으로 분류된 곳을 이번에는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포부를 보이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네. 차례대로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또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 고려가 됐던 것은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라는 점이에요. 변호사 생활하면서 출퇴근도 좋지만 쉬는 곳은 정말 내 집같이 쉬고 싶은 도시를 찾다 보니까 안양이 제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제 아이 고향이 사실상 안양인 셈이에요. 특히 우리 당으로서는 한 번도 의석을 가지지 못했던
지역구가 또 동안을 선거구라서 살고 있었던 안양에서 이제 다른 당내 후보와 경쟁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는 곳,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서의 동안을은 저한테는 당연히 도전하고 싶은 그리고 도전의 의지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네, 이재정 국회의원이었고요. 이어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끄럽게도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기득권 양당의 정치 대결 때문인데 제1야당을 지금 보십시오. 계속 발목 잡는 정치 어깃장을 놓고 또 막말과 분열을 일관해오고 있는데 또 여당은 야당과 싸우다가 제1야당과 싸우다가도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금세 야합하기 일쑤입니다. 이 거대 양당의 줄만 서면 기득권이 보장되는 정치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닌 당에 충성하고요. 결국 당리당략만 남고 민생은 실종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안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양이 전국 정치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안양 시민들의 선택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안양 동안을을 선택했습니다. 예, 이어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안양에 있는 그 신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신성고등학교 지금 5, 6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 제가 신성고등학교 8회 졸업생입니다. 학창 시절도 안양에서 지냈고 또 꿈을 키워왔고 그리고 또 2008년도에는 제가 안양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자 경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양을 선택하는 것은 그런 연유고요. 태생지는 뭐 이제 다른 곳입니다만은 어쨌든 제2의 고향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창 시절 보냈다는 게 뭐 누구나 다 이제 그걸 자기의 고향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안양에 대한 애정 여러 가지 뭐 섬기는 마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했고 아이가 그곳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안양이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를 그곳에서 나왔다. 자, 국회의원에 나온다는 분 치고 지역 연고를 주장하지 않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나는 어느 곳의 며느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역시 가장 특별한 이유가 지역 연구네요. 네, 비례의원들이 지역구를 선택할 때 최소한의 연구가 없으면 힘들 텐데요. 또 없더라도 만들어내야 그 지역에 호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도전자인 이 새 후보는 각 당에서 안양 동안을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사실상 각 당의 지역 구도가 확실하게 잡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각 당에서도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 안양 동안을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지난 그 공약 성적표 방송을 할 때도 한번 다룬 이야기인데요. 네. 후보마다 조금씩 입장은 다르지만 주제는 공통적으로 같았습니다.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나머지 세 후보와는 다르게 이재정 의원은 주요 현안을 도시 리모델링이라고 먼저 꼽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신도시 하면은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개념으로 일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다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3기 신도시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이미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기반시설 때문에 필요와 요구는 있지만 국비나 국가 예산 계획들이 주목하기에는 이제 후차적 순위로 밀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기 신도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점검하기 시작해야 될 단계가 됐거든요. 이런 국가적 계획은 힘 있는 여당 그리고 또 일을 할 줄 아는 사실은 상상력과 또 여러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을 통한 결과로 성과를 이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정당과 또 그 정당 출신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냐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나야말로 가장 힘있고 일을 할 줄 아는 여당 정치인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신도시를 하고 그 안에 안양교도소 문제를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안양이 그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요. 도시 정비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고요. 힘 있는 여당일 때 일 잘하는 여당 정치인이 일어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은 자신이 힘 있는 여당 정치인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5선의 현재 지역구 의원, 심재철 의원 동안 본인이야말로 가장 힘 있는 지역구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심재철 의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내리 5선입니다. 20년 동안 안양 동안을 지역을 다뤄온 심재철 의원은 단연 안양 교도소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문재인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안양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이전 문제를 위해서 저는 법적인 준비는 이미 다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중앙정부에서 안양시에 있는 교도소 이전을 수립하도록 그런 중앙정부 차원의 이전 계획안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안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참 유감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국유재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배치해서 그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법을 제정한 입법 취지고요. 그러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어쨌든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지원책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반드시 성과를 보겠습니다. 네. 자, 안양시의 수건 교도소 이전 문제. 이것이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심재철 의원은 5선의 국회의원 20년을 내리 이 지역구 의원을 했고 그 가운데는 본인이 여당일 때도 들어 있습니다. 자, 다른 의원들은 뭐 이에 대해서 네. 별다른 입장을 보일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타 후보들은 안양 교도소 문제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공약이라고 지적도 했는데요. 네. 이제 심재철 의원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이었을 때 다 포함하는 얘기거든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이 제1기 신도시거든요.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리모델링이 지금 시작돼야 된다. 이제 이게 현안인데 지금 첫 번째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있어요. 시민들을 만나면 처음에 안양교도소가 외곽에 있다가 이게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 한가운데 그리고 이제 학교랑 주거 밀집 지역이랑 가까운데 지금 교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게 큰 쟁점이 되어 왔어요. 지금 현재 심재철 의원이 이제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약을 내걸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이도저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뭐 선거 때만 등장하는 구호로만 남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참 추혜선 의원의 말처럼 지금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2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안양의 민심, 안양의 표심, 안양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런 형국인데 지역 주민들의 서운함 계속 커져만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안양 교도소를 지방 도시로 이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교도소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도시도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인데 임재훈 의원의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안양시 외곽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상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굉장히 좀 아마 지역사회에서는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의왕시로 이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거든요. 이제 경기 남부 법무타운을 이제 조성하면서. 근데 이제 주민들의 이제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56년 이상 된 저 시설을 국가 시설인데 도심 한복판에 놔두는 것도 사실은 또 온당하지 않다고 봐서 좀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좀 이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역시 이번 4월 총선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이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 데 적합하냐 이걸 고를 것 아닙니까?
예, 유권자들 역시 뭐 이 문제를 놓고 어느 후보가 과연 안양교도소를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후보들이 지적한 것처럼 20년 정도 이어져 온 문제라고 하니까 새로운 해결사를 찾을지 여부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 중에 이재정 의원은 도시 리모델링을 최대 현안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포부를 밝히는 데에서는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 본인이 해결사라고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입니다. 안양교도소 얘기 지금 지역에서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늑대 소년 같은 느낌을 가져요. 네. 지키지 못한 약속의 상징 같거든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얘기해도 안 믿으세요. 이제는 실천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도 신뢰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마 약속만 공허했을 때 그리고 또 실망했을 때 생겨온 이런 내성들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제 실망을 넘어서서 무덤함으로 가버린 것 같은데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사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만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국가 전체 역량을 바라볼 줄 알아야 사실상 이것은 해결되는 거거든요. 지역의 주장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필요성으로 엮어낼 수 있는 역량,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부처 또는 다른 지역과의 조율을 할 수 있는 이전을 예정한다면 타 지역과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고요. 또 이전의 필요성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인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기존 사법체계 내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또 교도소 인권의 문제 등 큰 명분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거든요. 저는 모든 것들을 무르익혀서 조율할 수 있는 일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점이 네. 자, 교도소 이전 약속, 늑대 소년 같은 느낌이다. 바로 심재철 의원을 겨냥한 그런 것 같은데 심의원으로서는 좀 이번에는 피하고 싶은 약속 같기도 할 텐데 어떤 포부를 밝히고 있나요? 예, 이어서 심재철 의원이 본인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총 5번에 걸쳐서 안양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초선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입법활동 열심히 해왔고요. 국정감사도 열심히 했고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여러 번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소신 있는 목소리 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저는 지금 인덕원 동탄 전철을 비롯해서 월곡 판교선까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지역에 있는 안양시 이 호계 사거리역을 설치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25개 학교에다가 체육관이나 강당, 급식실 같은 걸 지어왔었고요. 참 일 잘하는 사람이다, 성실한 일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은 어떨까요? 앞선 두 의원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정당 다를 기득권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추혜선 의원은요 정치 개혁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21대 선거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촛불 시민이 부여한 개혁 과제를 제대로 완수할 제1야당을 만드는 선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지금 제1야당을 계속 1야당으로 만들어서 개혁을 발목 잡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정부 여당을 견인해서 강력한 개혁을 밀고 나갈 정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 것인지를 이제 시민들이 선택을 하는 총선이 될 텐데 저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추혜선이다. 이렇게 스스로도 믿고 시민들께도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앞서서 안양에서 고등학교 나온 것을 크게 내세웠는데 역시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가겠다 이런 의도죠? 예, 본인의 강점을 그래서 지역 기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임재훈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제 제 출신이 좀 전에 이제 안양 신선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연구 면에서는 저밖에 없어요. 선거 구도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이제 호남 충청 인구가 꽤 많아요. 호남 충청 인구가 이제 호남이 한 2% 정도, 그다음에 충청권 인구가 5, 6%. 안양 그 토박이들이 거의 20%에 근접합니다. 굉장히 인구 구조상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제 제가 태생지는 전북 익산이에요. 그리고 학교 안양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논산에서 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과 충청이 다 겹칩니다. 그리고 안양 토박이들과도 겹치고
그런 구도면에서 좀 괜찮다 하는 생각이고, 우리 당이 좀 이게 회복이 되거나 어떤 그 재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잃었던 국민적 신뢰를 회복만 조금이라도 한다면, 정당 지지율이 이제 우리가 지금 최악이거든요. 지금 안양에서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 10% 정도만 정당 지지율만 회복이 된다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보신 것처럼 경기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본게임에 들어간 느낌을 주는 안양, 동안, 을 5선이라는 쟁쟁한 현역이 버티고 있고, 사수 심재철 의원의 사수 의지에 다른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공세에 나서는 양상인데, 최대 승자가 누가 될 수 있을지 설 기자, 뭐 예상이 가능합니까? 네, 뭐 사실 딱 어떤 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느낀 거는 표는 개봉해봐야 안다는 점이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후보들은 그 지역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설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